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만나던 친구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단 한마디, 그것도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 때문이었죠. 너희 아들 그렇게 키워서 뭐하게? 이 말이 40년 우정의 마침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달라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를 해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지난 30년간 노인심리상담센터에서 만난 수천 명의 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관계 단절의 시작을 특정 시점, 특정 대화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손주 돌잔치에서 며느리한테 우리 때는 이렇게 허례허식을 안 했는데 라고 했더니 그 뒤로 아들 집에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져서 친구들 만나는 게 낙이었는데 자꾸 투자 얘기하고 재산 얘기를 꺼냈더니 다들 저를 피하더라고요. 동창회에서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사니? 라고 한마디 했다가 5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은퇴 후 우리의 대화 패턴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경계를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대화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내가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죠. 문제는 이런 확신이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위협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최대 노인복지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분들 10명 중 7명이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80%가 관계 회복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예전과 같아질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관계 단절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소중한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상담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가장 치명적인 5가지 대화 패턴입니다. 이것만 주의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과거 회상형 비교 발언입니다. 얼핏 보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 같지만 이런 말들이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편한 세상이 아니었어. 도시락 싸들고 새벽부터 걸어서 학교 다녔다고. 우리 시절에는 이런 사치스러운 결혼식이 어디 있었나? 예식장 하나 빌려서 소박하게 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호강에 겨워서 그래. 우리는 말이야, 힘들어도 참고 살았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2세의 김화영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입니다. 어느 날 손녀의 학원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때는 학원은 꿈도 못 꾸고 독학으로 서울대까지 갔어. 요즘 애들은 너무 호강스럽게 크는 거 아닌가. 그 뒤로 며느리는 집안일로 찾아올 때만 잠깐 얼굴을 비추었고 손녀와의 대화도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와 2020년대는 단순히 50년의 시간 차이가 아닙니다. 과학기술, 사회구조, 경제환경, 교육제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 때는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노인들의 85%가 가족 및 지인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표현을 들은 젊은 세대의 92%가 대화를 피하고 싶어진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 때는
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 때문입니다. 첫째, 너희는 나보다 약하다라는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둘째, 현재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감 부족의 메시지입니다. 셋째, 내 선택은 잘못됐다는 비난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대화 패턴을 세대 단절의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내뱉으면 관계가 단절되는 주문이란 뜻이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그 시절의 가치관으로 현재를 판단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전혀 나누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비교가 아닌 이해에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은 또 다른 도전을 겪고 있는 거겠지.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같은 경험을 나누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대화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자세야말로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자녀 교육과 결혼 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입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갈등 요소가 됩니다. 너희 아들은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야? 우리 아들은 벌써 과장이 됐다니까. 며느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애들은 누가 키워? 요즘 애들은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나. 손주들 학원을 그것밖에 안 보내. 우리 손주는 학원만 5개야. 너무 느긋하게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최근 한 방송에서 화제가 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가까이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도 찾아가고 자녀들의 돌잔치에서도 축하를 나누던 사이였죠. 하지만 은퇴 후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아들 교육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 사이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심리상담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갈등의 42%가 자녀 교육과 결혼 생활에 대한 간섭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성공적인 양육 경험을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잘 키워냈으니 내 방식이 옳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둘째, 은퇴 후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셋째,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때로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죠. 특히 SNS의 발달로 타인의 자녀 교육이나 결혼 생활을 더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간섭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너희 아들은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서울대학교 가족학과 김미영 교수는 이런 현상을 간섭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클수록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교육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방향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맞벌이 하면서도 육아를 잘 해내고. 각자의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들만의 방식이 있겠지. 내 경험을 들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판단이나 비교가 아닌 이해와 존중의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최고의 지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과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타인의 재산과 경제 생활에 대한 질문과 평가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더욱 예민한 화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 노후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어? 그 정도면 좀 적은 것 아닌가? 아파트 언제 사려고? 이러다가 평생 전세 살게. 너희 집 연금은 얼마나 나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한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만나던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차도 마시고 여행도 함께 다니는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정도 축의금으로는 체면이 안 서지 않아. 이 한마디가 5명의 우정에 금이 가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대화 주제 중 가장 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재산과 경제생활이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러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자신과 타인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려는 심리로 이어집니다. 둘째,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에 대한 자부심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노후 설계에 대한 불안감이 타인의 경제 생활을 평가하고 간섭하는 형태로 표출됩니다. 고려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은퇴자들의 85%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며 92%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이나 경제 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은 관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인 이야기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들 살림살이가 쉽지 않을 텐데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경제적인 걱정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데 듣고 싶은지 물어볼까?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차가 큽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급으로 퇴직했다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노후의 경제 생활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는 경제적 조건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우정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측정할 수 없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을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건강 문제를 화제로 함부란 조성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지지만 이것이 대화의 중심이 되면 자칫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큰 병 아닌가? 우리 동창 김영수 알지? 갑자기 쓰러져서 검사해보니까 말기더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잖아. 너희 아들은 건강검진 잘 받고 있어? 한번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등산 모임에서 만나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며 파킨슨병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후로 해당 회원은 등산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20년 된 모임이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국립노인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일상 대화 중 약 45%가 질병과 건강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대화의 78%가 부정적인 내용이나 불안을 조성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대화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겪은 건강 문제나 알게 된 질병 정보를 공유하면서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건강 관련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이를 대화의 소재로 삼기 쉽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의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건강에 대한 부정적 대화에 자주 노출된 노인들은 실제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증가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전파되는 각종 건강 정보와 루머들이 이러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요즘 공원에서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도 함께 시작해볼까? 평생 건강하게 지내려면 서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좋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먼저 물어보고 공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불안과 걱정이 아닌 희망과 활력을 주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화와 웃음은 면역력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건강에 대한 걱정을 나누는 것보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실제 건강에도 더 이롭다는 것이죠.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 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건강 조언이나 진단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경청하는 것이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타인의 시간을 자의적으로 소비하는 행동입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칫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무심코 빼앗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나는 시간 많은데 뭐. 잠깐 들러서 차나 한잔하지. 바쁘다고. 나이 들어서 그렇게 바쁘면 안 돼. 이따가 한번 들를게.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벌써 가게. 좀 더 있다가.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한 중년 여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신 어머니의 친구분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예고 없이 찾아오셨답니다. 매번 3시간 이상 머무르시면서 나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하셨대요. 결국 어머니는 그 친구분을 피하기 위해 집 초인종이 울리면 모른 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은퇴 노인의 67%가 친구나 지인의 시간 강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타인의 시간을 강요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고작 12%에 불과했죠.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둘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자신의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최근 연구는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 대인관계가 오히려 나빠진 사람들의 82%가 시간 존중의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왜 답장이 없어? 라며 채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익십하면 안 되지라며 서운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호 존중에 있습니다. 시간 될 때 연락해줘. 나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바쁜 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서로 부담 없이 지내자. 다음에 만날 때는 미리 약속하고 만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시간과 일정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넘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느라,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으로, 또 누군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는 양보다 질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친구나 지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5가지 독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5가지 독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과거 회상형 비교 발언. 둘째, 자녀 교육과 결혼 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 셋째, 타인의 재산과 경제 생활에 대한 질문과 평가. 넷째, 건강 문제를 화제로 함부란 조성. 다섯째, 타인의 시간을 자의적으로 소비하는 행동.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인심리연구소의 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열린 마음과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5가지 긍정적 대화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이야기를 더 들려줄래? 라고 묻는 경청의 자세. 둘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존중의 태도. 셋째, 그런 상황이라면 참 힘들었겠다는 공감의 마음. 넷째,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라는 지지의 표현. 다섯째,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해라는 감사의 마음. 이러한 긍정적 대화법은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지혜이자 관계를 살리는 묘약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죠. 특히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삶의 경험이 풍부해지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 한 방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